삶이란 게 참 묘합니다. 45, 제 나이는 흔히들 인생의 허리라고 부르더군요. 하지만 제게 그 시간은 이미 끊어질 듯 위태로웠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교육 문제로 늘 예민했고 저는 회사에서 치이고 집에서는 돈 벌어오는 기계 취급을 받기 일쑤였죠. 숨 쉴 구멍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가입한 게 이 산악회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제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그 사람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68. 누군가는 할머니라고 부를 나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 영숙님은 달랐습니다. 세월이 그녀를 늙게 만든 게 아니라 마치 오래된 와인처럼 깊고 진하게 숙성시킨 것 같았으니까요. 이 이야기는 죄책감과 욕망 사이에서 길을 잃어버린 어느 비오는 날의 기록입니다. 그날은 유난히 습도가 높은 늦가을이었습니다. 산행 코스는 관악산 연주대, 꽤 가파른 바위 능선을 타야 하는 날이었죠. 40대인 저조차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는 코스였는데 영숙님은 뒤처지는 법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땀에 젖어 윤기가 흐르는 목덜미를 내보이며 묵묵히 앞서 걷곤 했죠. 그녀에게 시선을 뺏긴 건 산행 초반이었습니다. 잠깐 쉴 때였어요. 그녀가 배낭에서 물을 꺼내 마시는데 물방울 하나가 턱선을 타고 흘러내려 쇄골 안쪽 옷깃의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걸 보았습니다. 꿀꺽. 저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한석 씨 힘들지 않아요? 그녀가 물었을 때 저는 당황해서 헛기침을 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영숙님이야말로 대단하십니다. 연세도 있으신데. 어머, 나 늙었다고 구박하는 거예요, 지금. 그녀가 눈꼬리를 휘며 웃었습니다. 눈가에 잡힌 주름조차 마치 꽃잎의 결처럼 고와 보였습니다. 그때 알 수 없는 향기가 훅 끼쳐왔습니다. 숲의 축축한 흙냄새와 섞인 짙은 머스크 향. 그것은 젊은 여자들이 뿌리는 가벼운 향수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위험하고 농밀했죠. 문제는 하산길에서 터졌습니다. 갑작스럽게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위는 순식간에 미끄러워졌고 일행들은 서둘러 내려가느라 대열이 흐트러졌습니다. 저는 후미를 막고 있었고 제 바로 앞에는 그녀가 있었습니다. 짧은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기우뚱했습니다. 젖은 낙엽을 밟고 미끄러진 겁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뻗어 그녀의 허리를 낚아챘습니다. 조심하셔야죠. 제 팔에 그녀의 몸이 털썩 안겼습니다. 얇은 등산복 소재 너머로 놀라울 만큼 뜨거운 체온이 제 팔뚝을 파고들었습니다. 비에 젖은 그녀의 옷은 이미 피부처럼 달라붙어 있었고 제 손은 그녀의 허리 라인을 움켜쥐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중심을 잃지 않으려 제 어깨를 꽉 붙잡았습니다. 우리는 빗속에 엉겨붙은 채 잠시 얼어붙었습니다. 고마. 더워요. 그녀의 뜨거운 숨결이 제 턱 밑에서 흩어졌습니다. 빗소리가 요란했지만 제 귀에는 쿵쿵 쿵거리는 심장 소리만 들렸습니다. 제 것인지 그녀의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가까웠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비에 젖은 속눈썹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동자 속에 비친 저는 겁에 질린 남자가 아니라 굶주린 짐승의 눈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녀를 놓아주어야 한다는 걸 머리로는 알았지만 손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얇은 허리를 조금 더 세게 제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무언가 말하려던 것 같았지만 대신 젖은 한숨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 짧은 순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끈이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사회적 지위, 나이 그리고 각자의 가정이라는 견고한 벽에 미세한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제가 겨우 내뱉은 말은 엉뚱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을 놓고 싶지 않다는 말의 다른 표현이었습니다. 그녀는 제 팔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잡고 있던 제 어깨의 옷자락을 아주 천천히 꽉 움켜쥐었습니다. 긍정의 신호였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의 표시였을까요? 겨우 산을 내려와 뒤풀이 장소인 식당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이미 공범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시끌벅적한 산악회 회원들 틈바구니 속에서 파전과 막걸리가 오갔습니다. 왁자지껄한 소음이 공간을 메웠지만 제 신경은 온통 맞은편에 앉은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젖은 옷을 대충 말린 채 앉아 있었습니다.
열기 때문인지 아니면 술기운 때문인지 그녀의 볼이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막걸리 잔을 기울이는 그녀의 목선이 움직일 때마다 제 속도 함께 타들어갔습니다. 식탁 아래는 좁았습니다. 회원들이 빽빽하게 앉은 탓에 다리를 움직일 공간이 부족했죠. 그때였습니다. 제 무릎에 무언가 닿았습니다. 그녀의 무릎이었습니다. 움찔하며 피하려 했지만 그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우연일까? 실수일까? 하지만 닿아 있는 면적이 점점 넓어졌습니다. 따뜻하고 묵직한 압박감. 테이블 위에서 그녀는 다른 회원들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테이블 아래에서는 그녀의 온기가 집요하게 저를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보았습니다. 그녀가 저를 빤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은 산에서 저를 올려다보던 그 눈빛보다 훨씬 더 깊고 탁했습니다. 알고 있잖아. 그녀의 눈이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게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녀도 지금 이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즐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회식이 끝나갈 무렵 밖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고 추적추적 내리고 있었죠. 회원들이 하나둘 대리운전을 부르거나 택시를 잡으러 나갔습니다. 영숙님, 댁이 어디시죠? 회장이 묻자 그녀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남편이 데리러 오기로 했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온다네요. 택시를 타야 할 것 같은데 비가 와서 잡힐지 모르겠어요. 그녀의 남편. 그 단어가 제 심장을 찌르는 가시처럼 박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기묘한 승부욕을 자극했습니다. 그 무심한 남편은 지금 이 빗속에 그녀를 방치해둔 겁니다. 제 차로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가는 길입니다. 제 입이 멋대로 움직였습니다. 사실 가는 길은 아니었습니다. 정반대였죠. 하지만 거짓말이라는 걸 그녀도 눈치챘을 겁니다. 그래도 될까요? 한석 씨 피곤할 텐데. 그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다렸다는 듯 옅은 미소를 지으며 제 우산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빗줄기 속에서 우산이라는 좁은 공간 안에 단둘이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제 팔에 닿을 때마다 전기가 통하듯 짜릿했습니다. 차에 탔을 때 밀폐된 공간은 금세 그녀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히터를 틀자 젖은 옷에서 피어오르는 습기와 향수 냄새가 섞여 몽롱한 분위기를 만들었죠. 와이퍼가 규칙적으로 움직이는 소리만이 정적을 채웠습니다. 집에는 뭐라고 하고 나왔어요? 그녀가 조수석 창밖을 보며 낮게 물었습니다. 그냥 회식한다고 했습니다. 늦을 거라고요. 나도 그래요. 친구들하고 모임 있다고. 우리는 서로의 거짓말을 확인했습니다. 그것은 일종의 암묵적인 계약이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도덕이라는 잣대를 잠시 꺼두기로 한 겁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에 땀이 배어 나왔습니다. 도로는 빗길 정체로 붉은 테일램프들이 길게 늘어서 있었고 차 안에 흐르는 긴장감은 점점 밀도를 더해갔습니다. 깊게 파진 쇄골 위로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규칙적으로 오르내리는 상체의 움직임이 제 시선을 붙잡아 맸습니다. 저는 신호 대기에 걸려 차를 멈췄을 때 저도 모르게 그녀 쪽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녀가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차 안 계기판의 불빛만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한석 씨. 그녀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멈춰요. 더 가면 우린 돌아갈 수 없어요. 그 말은 경고였을까요? 아니면 신호였을까요? 그녀의 말과는 다르게 그녀의 손이 기어노브 위에 올려진 제 손등 위로 포개졌습니다. 쭈글쭈글하지만 따뜻하고 부드러운 손길. 그 손이 제 손가락 사이를 파고들어 깍지를 꼈습니다. 꽉, 아주 꽉 조여왔습니다. 멈추기 싫다면요? 제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대답 대신 제 손을 자신의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제 손이 허공을 가로질러 그녀의 허벅지 위, 아직 빗물에 젖어 차가운 등산바지 위로 안착했습니다. 차가운 옷감 너머로 믿을 수 없을 만큼 뜨거운 열기가 손바닥을 통해 전해져 왔습니다. 그럼 책임져야 할 거예요.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신호가 바뀌었지만 저는 엑셀을 밟지 않았습니다. 대신 비상등을 켜고 도로변 갓길로 차를 댔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차 천장을 두드리는 소리가 소음처럼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차 안은 세상과 단절된 우리 둘만의 진공 상태였습니다.
저는 몸을 돌려 그녀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제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숨결이 닿을 거리. 그녀에게서는 알코올 향과 섞인 달큰한 살 냄새가 났습니다. 그 냄새가 제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영숙 씨. 처음으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님자를 떼어버린 그 호칭이 그녀의 눈동자를 크게 만들었습니다. 어린애처럼 굴지 마요. 그녀가 픽 웃으며 제 넥타이를 잡아당겼습니다. 거칠고도 노련한 손길이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그녀가 멈추고 제 귓가에 입을 가져다 댔습니다. 오늘 집에 가지 마. 그 한마디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의 뒷목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 입술을 포개었습니다. 부드러운 감촉이 뇌수를 녹이는 듯 했습니다. 차 안의 온도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창문에는 김이 서려 밖에서는 안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뿌옇게 흐려진 유리창처럼 제 도덕심도 이성도 모두 흐려져 버렸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제 손에 잡히는 그녀의 뜨거운 온기와 거친 숨소리만이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가요. 그녀가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 넘기며 말했습니다. 눈빛은 젖어 있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어디로든. 우리만 있을 수 있는 곳으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빗길을 뚫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는 본능이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밤은 길었고 비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모텔 주차장에 차가 멈춰 섰습니다. 화려하게 깜빡이는 네온 사인이 빗물 웅덩이에 비쳐 어지럽게 일렁였습니다. 우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프런트에서 키를 받아드는 짧은 순간조차 서로의 손끝이 스칠 때마다 화상을 입은 듯 뜨끔거렸습니다. 방문을 열자마자 훅 하고 끼쳐오는 낯선 공기. 락스 냄새와 방향제, 그리고 누군가의 은밀한 채취가 뒤섞인 그 냄새가 오히려 제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도어락이 잠기는 소리가 세상과의 단절을 선고했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만이 커튼 틈으로 새어들어와 방 안을 희미하게 비췄습니다. 영숙 씨는 젖은 외투를 벗지 않은 채 침대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축 늘어진 머리카락이 그녀의 뺨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한서가. 그녀가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물기를 머금어 더없이 나른하고 위험했습니다. 저는 홀린 듯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녀의 시선이 제 정수리부터 눈, 코, 입술까지 천천히 훑고 내려왔습니다. 옷이 다 젖었네. 그녀의 손이 제 셔츠 단추를 다시 건드렸습니다. 차 안에서 미처 다 풀지 못한 단추들이 하나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젖은 옷들이 바닥에 허물처럼 쌓이자 그녀의 하얀 살결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68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그녀의 분위기는 고혹적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은 있었지만 중력에 순응한 부드러운 곡선들조차 제게는 더 없는 자극이었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젊음에서는 느낄 수 없는 삶의 무게와 권태가 빚어낸 농익은 관능미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불 끄지 마요. 제가 스탠드를 끄려 하자 그녀가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다 보고 싶어. 내가 날 어떻게 보는지. 내 주름 하나하나까지 다 봐. 그 말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마른 어깨에 입을 맞췄습니다. 차가운 피부가 제 입술의 열기에 반응해 떨려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몸에서는 숲의 냄새가 났습니다. 비에 젖은 흙 냄새, 그리고 그녀 특유의 짙은 머스크 향. 저는 그녀를 침대로 이끌었습니다. 하얀 시트 위로 그녀의 머리카락이 검은 꽃처럼 펼쳐졌습니다. 그녀가 두 팔을 벌려 제 목을 감싸 안았습니다. 추워. 따뜻하게 해줘. 그녀의 속삭임과 함께 우리는 한 몸처럼 엉켰습니다. 제 단단한 근육과 그녀의 부드러운 살결이 맞닿는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오직 눈앞에 이 여자 나보다 20살이나 많은 남의 아내인 이 여자를 안고 싶다는 갈망뿐이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은 노련했습니다. 제 등을 강하게 움켜쥐었다가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저를 조종했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제 귓가에서 흩어질 때마다 제 안에 억눌린 감정들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깊은 곳까지 닿으려 애썼습니다. 죄책감 따위는 감정의 파도 속에 휩쓸려 사라졌습니다. 아내의 날카로운 잔소리도 회사에서의 압박감도 그녀 남편의 존재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의 체온과 땀 냄새, 그리고 거친 호흡만이 진짜였습니다. 그녀는 제 품에 얼굴을 파묻으며 저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이 세상에서 저를 놓치면 큰일이라도 날 것처럼 절박한 손길이었습니다. 더 꽉 안아줘. 그녀의 요청에 저는 둑이 터진 듯 감정을 쏟아냈습니다. 땀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고통인지 환희인지 모를 표정으로 제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더할 나위 없이 성스러우면서도 위험해 보였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 방 안에는 빗소리만이 다시 채워졌습니다.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서로를 껴안고 거친 숨을 골랐습니다. 스탠드 불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발그레한 볼과 풀린 눈동자. 그녀가 손을 뻗어 제 땀에 젖은 앞머리를 넘겨주었습니다. 한석 씨. 다시 시자가 붙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왔다는 신호였습니다. 좋았어요? 그녀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위로였습니다. 나도 그랬어. 아주 오랜만에 여자가 된 기분이었어요. 그녀가 씁쓸하게 웃으며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남편 나를 아는 지 10년이 넘었어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하숙생이지. 밥 차려주고 빨래해주는 늙은 가정부 취급만 하고 내 몸에 손끝 하나 대지 않아요. 산행 초반 그녀가 지었던 알듯 말듯한 미소의 의미를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그리고 자신을 여자로 봐줄 누군가를 향한 간절한 구조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신호를 낚아챈 것이었죠. 왜? 저였습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산악회에는 저보다 젊고 잘생긴 남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녀는 몸을 돌려 제 심장이 뛰는 곳에 귀를 대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눈빛이 닮았어. 네. 너도 외로워 보였거든. 사람들 틈에 섞여 있어도 혼자만 겉도는 그 눈빛. 나를 볼 때 늙은이가 아니라 여자로 봐주는 그 굶주린 눈빛이 나를 흔들었어. 그녀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습니다. 그녀는 제 욕망뿐만 아니라 제 영혼의 결핍까지 꿰뚫어 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서로의 빈 곳을 채워주기 위해 만난 퍼즐 조각 같은 존재였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정서적으로는 필연적인 결합이었죠. 샤워를 마치고 모텔을 나설 때 비는 그쳐 있었습니다. 젖은 아스팔트 위로 새벽에 찬 공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우리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이 있는 건조하고 메마른 현실로. 그녀를 집 근처 골목 어귀에 내려주었습니다. 차 문을 열기 전 그녀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다시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다음 주 산행 때 봐요. 그 한마디에 담긴 무게를 저는 알았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금기의 선을 넘었고 그 달콤한 독을 맛본 이상 다시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네, 기다리겠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녀가 차에서 내려 어둠 속으로 걸어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멀어지는 그녀의 뒷모습은 처연하면서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그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차마 출발하지 못했습니다. 핸들을 잡은 제 손에서는 아직도 그녀의 살 냄새가 났습니다. 백미러 속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몇 시간 전보다 훨씬 더 지쳐 보였지만 눈빛만은 기묘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라디오에서는 흘러간 옛 노래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볼륨을 높였습니다. 아내가 자고 있을 침실로 들어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몸을 뉘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관악산의 빗속을, 그리고 그 모텔의 눅눅한 시트 위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인 줄 알면서도 저는 다음 주말이 기다려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가을비가 그치고 난 뒤의 새벽 공기는 여전히 그녀의 젖은 머리카락 냄새를 품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